자, 여러분 2023년 계리지 시험 잘 보셨죠? 자, 여러분 컴퓨터 일반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 엑셀 시트 이용한 수식의 결과값.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복잡하게 스프레드 시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구하세요. 여러분 함수식을 섞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여러분 그냥 수학 계열에 있는 수학 삼각 범주에 있는 함수들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팩토리얼 함수. 5서부터 1씩 감소하면서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120이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인트. 이건 여러분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인트는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 실수를 정수로 바꿔주는데 올리느냐 내리느냐 일단 여러분 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양수일 때는 3.14가 있으면 3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3.14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와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모드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죠. 3을 4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그 숫자 자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결과가 3이 나와요. 앞에 있는 세 개가 다 결과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파워 함수는 지수승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파워를 해주게 되면 3에 여러분 요게 미수고요. 요게 지수로 들어갑니다. 27. 프로덕트. 여러분 프로덕트라는 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라는 뜻인데 모든 경우를 다 조합한다라는 건 곱하기로 들어가 주는 거고 이 세 가지 숫자를 다 곱해주시면 여러분 36이 되죠. 자, 그럼 맞게 나온 건 2개야. 자, 여러분 요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 이제 뭐 문제 수도 조금 줄어들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약간 변동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컴퓨터 일반 교재가 계리직은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요 함수 부분이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핵심 테마에 계리직 대비해서 핵심 테마 만들어준 책에는 여러분 245페이지에 스프레드 시트 주요 함수 들어가져 있고 제가 근 1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똑같이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 2번 자료구조. 실질적으로 올해 자료구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살짝 좀 복잡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자, 근데 이것이 전체가 다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조금 내부 상황 봐서 여러분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스택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에서 정수형으로 되어 있고 스택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응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스택은 리포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어디서 많이 쓰인다? 여러분 이제 문자 메시지 올 때, 이메일 리스트 만들어줄 때, 그죠? 자,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최신의 자료가 항상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탑 상황에 맨 위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메모리 번즈에서는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여러분 운영체제가 접근만 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 응용을 하는 데서는 쌓아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방금 집어넣은 게 금방 출력할 수 있도록 있다. 여러분 이제 존재를 시켜준다, 저장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초기에는 다 비어있다라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여러분 푸시 연사는 스테이다 넣으라는 뜻인 거고요. 여러분 팝 연사는 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항상 연습할 때 여러분 뭐 교재에 당연히 스택 내용은 들어가져 있고 연습할 때 푸시하고 팝 연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 자, 뭐 맨 마지막에 스택의 상황 이런 것들 연습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시험 문제로 보시다 보면 조금 어시는 것 같아요. 얼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실수로 취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7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푸시 4 넣고요. 1 넣고요. 자, 푸시 연산이 3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팝 연산. 그러면 여러분 팝은요, 데이터를 적지 않아요. 데이터를 적지 않아요. 푸시를 할 땐 무엇을 집어넣으세요라고 목적어를 반드시 집어넣어주지만 팝은 그냥 맨 위에 있는 걸 뽑으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얘를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요게 기억의 내용. 기억의 내용. 자, 여러분 니은은 어떤 동작을 했기 때문에 스택이 7만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해야 돼요? 4를 지워야겠죠? 4를 삭제하기 위해선 팝 74.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로 여러분 정의가 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탑은 어떤 연산이다? 스택의 최상위 원소값을 출력하는 연산이다 라고 적어 주신 거죠. 여러분 보통 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출력은 하는데 지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팝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택 내용은 똑같이 7이겠죠. 자, 여러분 똑같이 7이에요. 자, 그럼 출력은 맨 위에 있는 걸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푸시에 5를 했으니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74. 니은의 팝, 디귿은 7.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 여러분 이론서, 문제집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그냥 적중에다가는 이론서 312페이지 그 자료구조 파트 봐놓으세요라고 적어드렸고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문제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셨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3번 보시면 자료구조 얘기죠. 여러분 정렬 알고리즘. 정렬은 참 빠지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데이터가 많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탐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색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 연산으로 정렬이 들어간다. 근데 이 정렬도 데이터가 적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일 때하고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하고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렬 기법들을 합쳐서 새로운 정렬 기법들이 많이 나와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공부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정렬 단계를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초기 상태가 자, 여러분 두 번째 상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요 9예요. 다른 애들은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9만 맨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버블 정렬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선택 정렬. 선택 정렬에서 어떤 거 생각할 수 있다? 제일 커다란 값을 찾아서 맨 뒤에 있는 데이터랑 한 번에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선택 정렬을 했다면 제일 큰 값 찾아서 누구랑 자리를 바꾼다? 맨 마지막에 있는 8하고 자리를 바꾸게 돼요. 그럼 이 자리에 2가 아니라 8이 와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정렬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자, 여러분 버블로 인지를 하고 1회전을 돌겠습니다.
항상 비교는 인접한 애들끼리만. 자, 그래서 4가 앞으로 나와요. 6하고 9하고 비교를 해요. 9가 더 크니까 그대로. 그럼 9하고 2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 2가 앞으로 9가 계속 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9하고 8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9가 모든 데이터와 비교가 끝나고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회전, 2회전, 4하고 6하고 비교해서 그대로 오름차순. 6하고 2하고 여러분 자리 바꾸겠죠? 자, 6하고 3하고 6하고 8하고 6이 나머지 애들이랑 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크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왔는데 8은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8의 자리가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3회전 4하고 2하고 이제 자리 바꿉니다. 4하고 3하고 자리 바꿉니다. 4하고 6하고 비교해서 6이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자기 자리를 찾은 건 6. 자, 그럼 여기에서 정렬.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정렬이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회전에서 비교를 해요. 3, 4. 자, 그래서 4가 제일 크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여러분 3회전에서 4회전으로 넘어올 때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힌트가 돼서 이미 정렬이 다 끝났구나. 5회전을 안 해도 되겠다. 도중에 멈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문제는 요 중간에 중략을 보여준 이유가 모든 회전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분 도중에 멈췄기 때문에. 도중에 멈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버블 정렬이 되죠. 버블 정렬. 자, 여러분 버블 정렬은 3번이네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론서에서도 정렬 기법마다 어떻게 정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문제니까. 그죠? 자, 우리 핵심 테마에서도 항상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떨고 잘 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 특징 이용해 주는 거. 자, 4번 문제 보기에서 해시 함수의 충돌 해결 방안. 여러분 충돌이라는 건 일단 해시 함수를 여러분들이 커밋, 자료구조에서 어느 파트에서 공부하셨다? 여러분 탐색이에요. 탐색. 저장해놓고 저장한 방식과 동일하게 탐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야 걔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똑같이 계산을 해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교 없이 탐색할 수 있도록. 뭐 계산에서 주소 계산.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 값을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얘보다 큰가 작은가. 그런 위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나 아닌가 이걸로 비교를 해주는데 해시는 절대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대신 꼭 주소 계산을 하죠. 자, 여러분 주소 계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데이터 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작아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콜리전. 서로 다른 데이터가 여러분 키가 동일한 해시 함수를 거쳤더니 동일한 해시 함수를 거쳐서 해시 주소를 얻게 되는. 주소가 같아졌으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살짝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별도의 방법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동일한 해시 주소가 나왔고 이 상태가 충돌,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충돌 해결 아니냐. 여러분 충돌이 발생을 안 하면 오버플로우도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커다랗게 개방 주소법. 폐쇄 주소법. 여러분 개방 주소법 오픈 어드레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주소를 바꾸세요. 주소 바꿔서 다시 계산해서 다른 곳에다가 저장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주소를 다음 공간의 주소를 받겠다. 선형 조사 또는 선형 탐사. 자, 여러분 뭐 뒤에 조사한다는 건 프로빙한다라는 뜻인 거니까 다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일식 증가하겠습니다. 자, 2차 조사. 2차 함수 제곱을 변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여러분 요거는 우리 계리지 기출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아예 다른 변위를 찾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를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주소 계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화가 가끔가다 잘 돼요. 잘 돼요. 자, 기출문제 풀이만 들으셨어도 값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여러분 폐쇄 주소법. 이거는 여러분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주소를 안 바꾸니까. 주소를 바꾸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저장해요? 새로운 공간을 할당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동적으로 할당받으면 배열보다는 연결 리스트 구조를 써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체이닝을 사용한다. 얘네들의 시간 복잡도는 다 B고 N이 되죠. 원래 해싱의 목적은 탐색이 B고 1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사용한다.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B고 N이 되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별도 체이닝이 요거예요. 체이닝, 오픈 어드레싱, 선형, 이주. 네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론서에도 있고 핵심 테마에도 있고 우리 계리직 동형모의고사 14회에도 여러분 오버플로우 처리 기법으로 문제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 푸실 때마다 뭐 진도별에는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셨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별도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5번 위상 정렬, 위상 순서. 여러분 이것도요. 자료구조 파트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번에 다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지.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뭐 동영에다가도 넣어드렸고 자, 우리 동영모의고사 13회 11번 문제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러분 위상 순서를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순서는 화살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화살표를. 자, 여러분 화살표 보시면 얘네들은 들어오는 애가 없어요. 들어오는 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얘는 나가는 애가 없어요. 들어오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가 없다면 여러분 중간에 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작업들 중에 얘는 앞에. 근데 10이라고 12는 그럼 동시에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연관성이 없으니까. 자, 11 먼저 하고 12 해도 되고 12 먼저 하고 11 먼저 해도 돼요. 11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맨 마지막은 다 16으로. 자, 그걸 지켜준 걸 먼저 찾읍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은 제껴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10일에서 나가는 간선을 보시면 10일을 하고 나서 13도 하고 14도 해도 된다. 10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3과 14가 후행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4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와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11과 13이 모두 끝이 나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은 또 10일이 끝나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들끼리 순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고 11, 13, 14 11, 13, 14 여기 틀렸죠? 14를 먼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11, 13, 14 자, 그래서 답은 2번. 일을 처리를 할 때 작업들을 나눠놓고 그 작업의 순서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다 맨날 보면 선수 과목 이런 것들 나와주는데 이 과목을 들으려면 이걸 먼저 앞에다 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뜻인 거죠. 자, 11번이랑 12번이 뭐예요, 여러분? 전산 개론하고 이산 수학하고 맨 앞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바도 할 수 있고 알고리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작업의 순서 잡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발생을 안 합니다. 일하는 거라. 자,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 이론서에도 있고요. 자,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 푸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다음 CPM 네트워크에 나타난 임계경로의 전체 소요 시간. 여러분 이거는 제일 긴 걸 찾으셔야 돼요. 그죠? S에서 간선이 안 들어오는 S에서 간선이 안 나가는 X까지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기준 시간으로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두 군데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자료구조에서 공부하셨고 소공에서도 임계경로 구하셨어요.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일정 계획을 잡는 곳으로 CPM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데서도요, 여러분 우리 앞쪽 문제 위상 순서에서도 사실은 14 화살표가 여러 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순서가 잡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화살표 여러 개 들어가는 애 좀 볼까요? 자, 얘네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얘네를 기준으로 좀 중간중간 비용 계산을, 중간 비용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날짜 계산을. 자, 8일, 8일.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8일 끝나면 요거, 10일 끝나면 요거. 10일이 지나면, 스타트에서 10일이 지나면 작업 B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A는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8일, 얘도 여러 개 들어오죠? 여러분 얘도 10일. 10일이 기준이 돼요. 자, 그럼 10일 기준으로 얘도 10일. 자, 그럼 8일을 하고 나서 8일 하면 여기는 18일. 그럼 여기는 14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14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얘가 뭐가 많다. 여러분 날짜 수가 좀 많네요. 그죠? 자, 14일에다가 14일 하면 들어가 주는 거. 자, 10일, 5일, 밑에는 여기는 15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14를 하고 나서 14일을 또 하게 되면 28일이죠. 자, 28일에다가 요 M 작업 8일을 또 하게 되면 36일. 여러분 다른 경우는 10일, 14일, 14일에다가 8일 더하면
22일. 이게 22일. 자, 요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건 10일, 15일, 19일, 24일. 자, 그럼 여기서 28일을 냈다. 28일 해놓고 나서 4일을 하면 32일. 그죠? 요 경로로. 자, 여러분 여기 10일, 8일. 그럼 18에다가 28. 28에다가 4 더하면 또 32. 그럼 가장 긴 건 36.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가장 긴 경로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론서 핵심 테마 우리 동영 모의고사 10회. 우리는 공부할 때 여러분 임계 경로는 당연히 구했고 임계도 구하는 것까지 각 작업별로 연습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 보시면 충분히 계산형이라 안 헷갈리고 푸실 수 있도록. 자, 이랬을 때는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모든 경로를 다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는. 자, 여러분 7번 우리 계리식 문제에서 디자인 패턴은 이제 매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내죠. 자, 이게 출제 빈도수가 매우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나와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자, 여러분 디자인 패턴은 패턴을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여러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문제 유형별로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언제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경을 시킨다라기보다는 가장 기본 제일 그러니까 너무 상세한 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가져다가 확장을 시켜요. 추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객체 지향 설계의 특징에는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변경에는 닫혀 있고 확장에는 열려 있다. 바꾸는 건 싫지만 추가하는 건 좋아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물려받았어요. 자, 물론 거기에서는 뭐 오버라이딩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상화를 하는 이유가 얘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패턴 종류로 들어갔는데 싱글톤 패턴 같은 경우에 우리 생성 패턴에 있었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 싱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라. 항상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야 돼요. 동일한 동작을 하는 걸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멘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 능력, 언두 같은 거하고 연결이 돼요. 언두.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이런 것들 나오면 바로 전에 있었던 명령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요 밑에 내용이 어떤 한 객체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번 이거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내드렸어요. observe.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우리 계리식 문제에 나온 것 중에 MVC 패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설계 단계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디자인 패턴 안에는 안 들어가져 있지만 여러분 설계에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들어가 주는 것 중에 MVC다. 그래서 여러분 MVC랑 누구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다. observe 패턴이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메멘토 말고요. 그래야 이거 돼요. 추적해 나가는 거. 자, 여러분 메멘토 지우시고 observe. 여러분 데코레이터. 여러분 얘는 행위 패턴이 아니라 구조 패턴이죠. 여러분 데코레이터 얘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얘기 나온다. 여러분
상속을 안 쓰고 상속의 대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인 거니까. 의미적으로 기존에 구현된 클래스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상속을 안 쓰고 데코레이터 패턴을 쓰게 되면 상속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활용하는이 빠져야 돼요. 상속의 대안. 그래서 여러분 데코레이터 패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케이크 얘기하잖아요. 케이크.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케이크는 다 똑같은데 겉에다 뭘 바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는 부모 케이크, 자식 케이크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2번이에요. 2번. 두 개.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돼주는 거죠. 기억하고 니은. 자, 여러분 우리 이론서 그리고 이거는 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못 봤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섞어놓으니까 힘든 부분인 거고 여러분 뭐 이론서, 핵심 테마,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그 단계에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섞여져 있는 문제를 하나 제대로 푸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8번. 여러분 이거는 계리지계도 비슷한 기출이 있고요. 그때는 여러분 셋에다가 괄호가 들어가 있었고요. 업데이트.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업데이트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것보단 조건문을 완성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요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첩 지리문 안에서 인사 %다. 그러면 여러분 인사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다 찾으세요라는 뜻이죠. 부분 매치 지리어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like를 쓰셔야 돼요. like. 그럼 요게 얘하고 부분 매치 지리어가 들어갔을 때는 like를 씁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인사에 해당하는 부서명이 인사로 시작하는 부서 번호를 찾았어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인사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인사 1부, 인사 2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꼴이 없죠. 이꼴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1개 이상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1개 이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결과를 집합으로 봐서 인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어몽은 없고요. 여러분 이 이그지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얘는 튜플이 존재하는가를 봐요. 그 튜플이 여기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이 존재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써요. 이그지스트가 들어가면 여러분 중첩지리문 안에서 부서 번호를 안 쓴다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기억에 in이 들어가고 like. 답 1번. having은 그룹 바이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조건식 써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핵심 테마에서 뭐 이론서에서는 SQL을 그냥 아예 싹을 다 공부를 하신 거고 여러분 우리 핵심 테마에서는 외어절 연산자만 여러분 제가 딱 묶어가지고 해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in도 들어가고 like도 들어가고 그죠? 자, 동형 모의고사 계리직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 15회 딱 1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9번
또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또 릴레이션 변환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릴레이션 변환할 때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첫 번째 개체 먼저, 두 번째 관계, 세 번째는 다치 속성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다치 속성이 없어요. 이런 게 다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속성을 갖다 표현할 때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개체 먼저 학생, 학번, 기본키, 이름, 과목, 과목번호, 기본키, 나머지 속성, 과목명. 자, 여러분 제가 괄호를 안 닫아요. 안 닫는 이유는 무슨 관계인지 아직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자, 일대다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 일치기 기본키를 닫히게 외래키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관계를 보면 다대다죠. 어떤 의미예요? 학생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등록할 수 있고요. 과목 하나에는 여러 학생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튜플 수가 달라져요. 굉장히 튜플 수가 학생과 과목과는 별개로 많아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별도의 릴레이션을 만듭시다. 그럼 별도의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등록, 관계를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어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등록을 했고 어떤 성적을 받았다라는 게 표현이 돼줘야 되니까 학번, 과목번호 충분히 다대다라 서로 중복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묶어서 기본키, 성적. 자, 여러분 요 학번이 이 학생의 학번을 참조하는 외래키 역할도 하고요. 등록의 과목번호가 과목의 과목번호를 참조하는 외래키 역할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면 학생이랑 과목에다가는 추가할 게 없겠구나.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요. 문제가 여러분 저번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나왔어요. 깔끔하게. 자, 여러분 9번. 자, 똑같이 3개로 되어 있고 여러분 등록을 봅시다. 등록을. 등록 성적. 이건 뭐 어떻게 알아요? 성적만 봐서. 과목번호 성적. 누구의 성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학번 성적. 몰라요? 학번, 과목번호 성적. 답 4번.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관리하면서 그 정보를 쓰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벌려놓은 일이에요. 그게 릴레이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규칙 같은 거 다대다할 땐 별도로 만듭시다. 이런 거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론서 뭐 핵심 테마 다 다뤄드렸고 여러분 동형 모의고사에도 우리 14회 2번 문제 똑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10번 오픈 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랑 관계되어 있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챗 GPT. 여러분 얘를 시험 과목에다가 넣기는 근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의 사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유료로 되어 있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고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하고는 다르죠. 인간의 능력하고 그거보다 더 뛰어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나온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다듬어져 나갈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 이게 롱, 쇼트, 장, 단, 텀, 기간, 장기, 단기, 메모리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사용을 합니다. 장기간 기억할 게 있고 단기간 기억할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순차 패턴 같은 것들 학습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 레슨 넷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습을 시킬 때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뭐 공부하셨어요? 그 퍼셉트론 얘기 나왔을 때요. 다층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딥러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은닉층이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계산하는 은닉층인데 이 계산하는 은닉층이 몇 개의 계층이 되는가 값들을 계속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딥러닝은 그게 굉장히 많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곧장 값을 갖다가 전달할 때 하고 이 계층을 많이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값이 다듬어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들어왔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는, 베니싱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것도 필요하다. 입력을 처리 안 하고 다음 단계로 곧장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드백 중에 처리되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걸 포함을 시켜주는 걸 우리가 레슨넷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일단 사라지는 현상, 베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 그대로 다른 층의 피드백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념에서는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진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챗이 들어가는 거예요. GPT는 뭐 미리 학습을 시켜놓겠다라는 뜻인 거고. 자, 여러분 딥페이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픽 같은 거 여러분 기존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합성해서 여러분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뭐 트럼프 얘기도 유명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요즘 뭐 인터넷 검색하셨을 때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전산직에 데이터 직류가 생기고 그 안에 인공지능 과목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그 7급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살짝 이런 기본 용어들이 언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모아드리는 역할을 해야겠죠. 자, 그런 거 잘 모으니까 여러분이 이거저거 다 찾아가지고 다 외우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운영체제 파트에서 여러분 이제 문제 나와요. CPU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라운드 로빈 선점이었고요. 10분할 여러분 타임 슬라이스, HRM, SJF에서 기아 상태가 발생을 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대기 시간을 고려해서 오래 대기했으면 우선순위를 높여주겠다. 자, 이 방식으로 들어간 비선점이 HRN, 그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다단계 큐, 프로세스를 위한 준비 큐를 여러 개로 나눠놨어요. 작업의 특징에 따라서. 맨 위에는 실시간, 대화형, 아래쪽에는 여러분 일괄 처리형.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급한 거 먼저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각 준비 큐는 각자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이론서에 똑같이 문장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보시면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법이다. 웬만하면 선점하지요. 왜? 우선순위라는 거는 선점하겠다라는 뜻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선점하고 비선점이 그러면 무조건 우선순위 높은 애는 처리를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선점이라는 건 일단 CPU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비선점은 일단 낮은 애가 들어갔다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우선순위 제일 높은 애가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점 방식, 비선점 방식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 다행히도 진도별 모의고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선점형 우선순위 스케줄링.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문제 다 풀었어요. 이제 나 뭐 해요? 그럴 때 진도별 푸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한 줄 한 줄 보시면 그것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러분, 올해는 학원에서 밀어준다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꼭 책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책이나 프린트나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책으로 만들어지면 너무 내용이 고정돼 버리니까. 근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좀 이번에는 이런 거 조금만 더 연습시켜드리고 싶다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주는 건데, 아무래도 더 문제수가 보강이 되겠죠. 자, 여러분 계리직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운영체제 파트에 있어요. 자, 꼭 문제 찾아가지고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 12번 교착 상태.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파트죠. 여러분 은행과 알고리즘 얘기가 나오면 어디에? 회피에. 회복은 여러분 그냥 교착 상태 걸렸을 때 그냥 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가장 우선순위가 밀려나가는 프로세스를 나중에 하자 롤백 시켜버리는 겁니다. 롤백 시키면서 여러분 자원을 뺏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애들한테 줄 수 있겠죠. 나머지 애들한테, 우선순위 높은 애들한테. 불안전한 상태는 항상, 여러분 항상은 아니에요. 은행과 알고리즘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어디로? 안전 상태로 빼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은행과 알고리즘 우리가 연습하면서 얘는 회피에 들어갑니다 라고 공부를 하시고, 교착 상태를 실질적으로는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전 상태냐 안전 상태냐 이것만 구분을 해주는 것이고, 불안전 상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안전 상태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안전하게 다 어떤 순서대로 수행을 할까요? 이 부분에다가 문제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 교착 상태는 불안정 상태에 들어가는데 속하는 일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안전 상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교착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전 상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의 답은 1번 교재에 있습니다. 다익스트라가 만들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하드웨어적으로 13번 인터럽트를 요구한 장치를 찾는 기법이다. 인터럽트 선을 공유하면서 그러면 인터럽트 선은 1개. 인터럽트 선은 1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 빠져요? 인터럽트 선이 장치마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폴링 아니면 데이지 체인인데, 폴링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앞에 소프트웨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일로 가야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모든 장치를 직렬로. 첫 번째는 무조건 인터럽트 자주 발생시키는 장치한테 네가 보냈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안 보냈으면 다음 단계로. 확인선이 꼬여져 있는 거죠. 요청선은 하나를 쓰고 있고요. 확인선은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것도 이론서 핵심 테마 동형 모의고사 13회 여러분 데이지 체인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대표적으로 내용 들어가는 거 싹 다 뽑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필수적으로 항상 다루는 부분이니까. 자, 모든 게 다 문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러분 14번 음수하고 양수를 동시에 표현하는 이진수 표현 방법에는 여러분 음수까지 들어갔으니까 부호와 크기, 매그니튜드가 뭐겠어요? 여러분 절대치예요, 절대치.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자, 이랬을 때 다음은 십진수의 양수하고 음수를 3비트의 이진수로 총 8개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음수 8개, 양수 8개. 그러니까 음수, 양수 합쳐서 8개. 그럼 4개, 4개 쪼개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양수 쪽 4개, 음수 쪽 4개.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환하라는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것만 보면 여러분 요 마이너스 0 보세요. 마이너스 0 표현은 사실상 안 써요. 근데 얘네 둘은 그냥 방식에 의해서 그냥 코드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예 안 쓰고 마이너스 0을 안 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표현 방법을 내렸죠. 음수 표현을 하나 더 넓혔다. 그럼 여러분 요 디귿이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거. 맨 앞에 비트는 부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01이 10이 된 거죠. 00이 11이 된 거죠. 여러분 이쪽이 1의 보수. 절대치. 여러분 이건 교재에 똑같이 들어가져 있어. 그죠? 자, 이건 내가 작년에는 동영 모의고사에다 넣었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뺐더니 이걸 냈네. 자, 다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론서 36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14번의 답은 순서대로 여러분 3번 부호 크기 1의 보수, 2의 보수. 자, 15번 IP 주소가 요것도 여러분 제가 항상 모의고사 끝날 때쯤 되면 이제 IP 다 가르쳐놨는데 이제 아깝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설명드릴 때 기본적으로 1시간을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들어가야 이제는 이 이진수를 딱 보자마자 패턴을 보자마자 얼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27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왼쪽 27비트가 구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IP 주소가 보니까 딱 4개의 필드로 되어 있으니까 IP 버전 4죠. 그죠? 자, 버전 4는 몇 비트? 32비트. 그럼 27비트 나눴으니까 오른쪽은 5비트. 뭘 나눈 거냐? IP 주소는 네트워크 번호와 호스트 번호로 나뉘어요. 구성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여러분 네트워크를 표현을 하고 누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누구세요? 그러면 만약에 TV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인터뷰를 어디에 누굽니까? 그러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이름만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아니면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학생 같으면 어느 학교에 몇 학년 몇 반인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27비트가 왼쪽 앞쪽에 있으니까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 그 네트워크에 누굽니다. 호스트 아이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27비트면 여러분 24비트하고 32비트 이 중간에 끊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주소를 싹 써주고 여러분 253은 제가 이젠수로 바꿀 거예요. 이젠수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거 255고요. 2 빼면 253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앞쪽이 8비트씩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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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비트, 땡땡땡. 여기까지가 27비트.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번호를 얘기하고 그 안에서 호스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주소는 얼마다? 111 00000 이런 호스트 주소에다 0 주셔야 돼요. 아이디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224 서브넷 마스크 111 00000 요건 다 1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니까 자, 여러분 얘를 10진수로 바꾸시면 224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 5개를 0으로 바꿔서. 자, 이 주소는 클래스 기반으로 본다면 여러분 앞이 117이잖아요. 0사부터 127까지는 A 클래스. 이 주소가 포함된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는 IP 주소는 5비트로 표현이 되니까 자, 네트워크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2의 5승 32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을 보면 특수 주소는 뺀 것 같아요. 그죠? 자,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개 빼세요. 최대 30개.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IP 관련한 걸 문제 하나에다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이론서에도 있고 핵심 테마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뭐 동영에도 당연히 들어가기는 하지만 진도별 모의고사 데이터 통신 파트에서 거기서는 슬래시 28로 해서 서브넷 마스크하고 네트워크 아이디 구분하는 문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연습이 되면 이걸 암기로 푼다고요. 그냥 눈으로 푸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 정도까지 돼야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 부분 문제는 어떤 게 나와도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여러분 이게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계리직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HTTP 프로토콜 메소드로 오른 것은 자, 작년에는 이메일 관련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프로토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냥 아예 HTTP 프로토콜의 한쪽에 들어가서 어떤 동작을 하는가 여러분 메소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응용 계층에서 수행을 하고요. 응용 계층은 인터넷 계층에 인터넷에서의 응용은 무조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요. 서버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요청이 없는 응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갑자기 클라이언트한테 뭔가를 전달을 하고 뭔가를 응답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버로 그랬죠? 요청이란 뜻인 거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고요. 보내는 데이터가 URL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 get 메소드하고 포스트 메소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가 사실상 커밋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보보호론 얘기할 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보안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죠? 근데 계리직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정보가 나오는 걸 뻔히 알기는 알지만 참 공부량이 많아지는 걸 참 부담스러워 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이거는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요청 메소드 보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자, 여러분 얘는 보안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최소한의 보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절대로 해킹에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감추는 동작 살짝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청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 인터넷은 무조건 저걸 안 하도록 여러분 보안을 원래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신경을 안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메소드가 get 메소드. 기출이니까 정리해가지고 넣어드려야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프로토콜들이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교재 만들 때 프로토콜 부분에다가 조금 더 신경 써드리려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프로토콜별로 동작하는 걸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요 시기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거예요. 요때는 모든 게 다 책에 있었으면 좋겠고 아주 어려운 것도 다 포함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여러분 하다가 멈추면 안 된다고요. 중간에 말아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양이 많다고. 지친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험 다 보고 웃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좋은 관계가 돼주는 거니까. 자, 여러분 17번 대칭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거. 자, 여러분 AS는 국제표준이에요. 아리아 우리나라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전자정부용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카데미, 리서치 인스티튜트, 자, 연구기관, 에이전시, 정부, 학연, 정부. 자, 연계돼서 만들어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대칭키 아마 알고리즘 IDEA는 유럽 겁니다. 유럽 예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 리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AS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좋게끔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았어요. 경량 인크립션 알고리즘이에요. 자, RC5는 RSA 만드신 분이 만들었어요. 론스코드라고 해서 론 라이베스트가. 자, 여러분 시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요. 얘는 약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외에도 전자서명용 공깃기 방식이고요. 자, 대칭키의 하이트 또 경량 이게 요즘 만들어지는 아마 알고리즘들은 거의 다 경량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물 인터넷에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암호화하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나쁘진 않은데 이 부분까지 언급이 정보보호론을 조금 열심히 들으면 가능한데 그냥 슬쩍 보셨을 때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자, 17번 답은 니은, 리을, 비읍. 답 3번. 자, 라스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서비스 거부. 여러분, 우리 핵심 테마에 제가 서비스 거부를 다 종류별로 넣어드리는 걸 좀 힘들어해서 특징들만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참고에 제가 ICMP 들어가는 것만 밑줄 그어드렸어요. 자, 랜드 공격은 IP 주소, IP 스푸핑 이용해요. 항상 많이 나왔죠. 소스 주소랑 여러분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동일하게 공격 대상 것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루프 돌게끔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심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이용하는 공격이에요. 자, 티어드롭도 순서 번호 조작이에요. 자, HTTP GET 아까 요청 메소드입니다. 그랬죠? 한 페이지를 계속 동일하게 여러분 뭐 한다? 반복으로 요청하는 요청 메소드가 꽉 찬 거예요. 플러딩은 다 넘쳤다라는 뜻인 거니까. 자, 여러분 스머프 공격은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공격 대상에게 리플라이가 ICMP 에코 리플라이가 다 전달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러분 죽음의 핑이다. 핑 오브 데스도 이 핑이 딱 이 ICMP를 사용을 해요. 얘가 보내는 제어 메시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메시지를 중간 단편화 성능을 위해서 단편화할 걸 뻔히 알고 크게 설정해서 보내면 받는 쪽에는 여러분 뭐 위조를 한 건 아니지만 저 메시지가 많이 쪼개져서 들어가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저 쪼개진 단편화 수많은 게 들어왔을 때 재조립을 하도록 여러분 시간을 그쪽에다가 쓰도록 서비스 거부를 시켜주는 공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미음하고 비읍이 ICMP를 사용하는 공격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여러분, 요게 일단 여러분 평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이론서나 핵심 테마, 진도별, 동형을 차분하게 잘 푸셨다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문제가 너무 어렵다, 얘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리직 공부가 쉽지 않아요. 왜? 일단 출발점이 여러분이 100%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니까 자격증이라도 따고 좀 용어를 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평생 살면서 컴퓨터에 컴자 듣기도 싫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쉽든 어렵든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글자체라도 바뀌어도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다르게 보여요. 그런 걸 연습을 하시려면 일단 수업은 차분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차분하게. 물론 맨 처음에 그냥 다 듣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 잘 하시면. 여러분 저도 알아요. 한두 번 다 듣고 나면 이제 설명 듣기 싫고 나 혼자만 연습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어렵게 느끼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진짜 그냥 너무 혼자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체크 잘 하시고 요 범위는 항상 커밋에 나올 수 있는 범위다. 13문제로 줄여서 여러분 피해는 안 나잖아요. 아이, 그죠? 자료구조에서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들어가도 그래도 아마도 용어는 정렬 같은 거는 좀 집어넣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금 선정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 계리직 시험 문제 보실 때 문제 수가 좀 줄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2023년 계리직 컴퓨터 일반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